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네. 김경률 불출마. 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 용산이랑 껄끄럽고 뭔가 뭐 하여튼 후퇴는 시켜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불출마를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부는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는 지난번에 정리가 됐는데 지금 뒤끝으로 지금 불출마 선언을 이건 했는데 불복이다. 네, 뭐 복종. 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쨌든 지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에 대해서 신문을 또 쭉 보니까 네. 지금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굴복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용산에 대한 예. 굴복이다. 예. 한겨레 같은 데가 이렇게 써요. 예, 물론 한겨레도 근데 두 개 다 썼습니다. 네. 예. 용산에 대한 굴복. 예, 용산에 굴복했다. 네. 갖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 거냐? 윤심공천 될 것이다. 이 예고한 것이다. 네. 한동훈의 사람을 주저앉혔다. 예. 시작된 거다 이제 윤심공천이 그냥. 네. 한동훈 한심공천은 한심하게 그냥 싹 밀어버리고 아. 윤심하게 간다. 네. 요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아니다. 예, 한동훈 부담을 던 것이다. 공간을 열었다. 예. 부담을 덜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냐? 한심 반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은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뼈를 주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답니까? 네. 네, 지금 그런 거다 지금. 럭키짱에서 애용되는 럭키짱? 네. 네. 백당 콤보 이런 거요? 그런 거죠. 그 만화에 럭키짱에 자주 나오던 말이죠. 야, 백당 콤보를 네. 모든 컷을 그린다는 그분, 네. 100개 컷을 그린다는. 넘겨도 지하철에서 싸웁니다. 야, 네. 이 두 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김민하 씨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1번이다. 1번이다. 네. 그럼 이제 쫙 이제 용산발 이 인사들이 쫙 꽂히는 겁니까? 착착착착착착착. 쫙 꽂힌다기보다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뭐 의견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쟁 중인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의견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율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뭐 일부 언론들은 뭐 서울 수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공천을 하고 저쪽 그 TK랑 PK는 뭐 윤석열 용산에서 주도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뭐 약속 대련 아닌 약속 대련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내놓던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도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지난주에 사실 수도권 얘기까지만 한 거잖아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결국 한동훈 믿고 가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믿고 여기는 예를 들면 윤희숙, 여기는 김경률, 여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믿고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산이 어느 정도 양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러면 비윤 내지는 김건희 쓴소리꾼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영남이나 또는 강남이나 이런데 지금 우리가 용산에서 꽂은 사람들은 둬라. 요 정도 양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가 이제 불출마를 굳이 했다라고 하면은 요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양해해서 가면 되는데 굳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거는 한 번 더 개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에요. 요 2번의 해석은 한 번 더 개기는 거 아니냐.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그렇죠. 네. 한 번 더 불출마한다는 거를 통해서 개겨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영남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번 커트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도 우리도 하나 죽었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자빠졌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게 실제로 이후 국면에서 결과로 나타나야죠, 무조건. 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그 결과로 나타나기가 그런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도 결과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산이 이번 게임에서 이겼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뭐 게임에 이겼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요일 짧게 해보죠, 국민의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건너뛰고 KBS랑 이미 녹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7일 저녁에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채널A는 어저께 무슨 뭐 녹화 방송을 하는데 가감없이 질문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 형식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감없이 질문을 받은 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편집할 건데. 그렇죠. 편집하고 3일 동안 쫙 해가지고 3일 동안
중간에 편집본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예, 아니 다 검토 받고 도장 찍어 갖고 가는 거지. 네,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 먼저 사전 준비한 질문이 없는 게 편하지. 난 아무 말이나 할 것이다. 아무 말이나 할 테니까 알아서들 알아서들 마사지 잘해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편합니까? 역대 이런 대통령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예? 만약에 그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거를 생중계하면은 일단 그 생중계는 내가 볼 때 4시간 해야 됩니다. 기본 4시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주영진 씨가 뭐 질문 하나 있는데 거의 막 15분 동안 얘기하는 걸 볼 때는 4시간 해야 된다, 일단 대담을. 그리고 그 4시간 중에 바이든 날리면 수준의 얘기가 굉장히 이제 한 50%될 것이다. 그래서 4시간을 얘기했는데 아마 대담을 막 4시간씩 했으면은 편집하면은 이제 한 뭐 15분짜리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한다, 지금. 이건 소통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건 소통입니까, 아닙니까? 일방적 소통이다. 일방적 소통이다. 소통. 예. 훈계. 근데 오늘 신문 쭉 보면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두점 딱 찍어갖고 보도하는데 조선일보 딱 있어요. 조선일보가 딱 보도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 그동안 국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 최재형 목사가 집요하게 이렇게 선친과의 인연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집요하게 접근을 했는데 단호하게 그거를 이렇게 내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 네,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한 게 국민의 눈높이 맞겠어요? 지금 납득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아니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납득이 됩니까? 오락부장? 안 되죠? 네. 이거 보세요. 김경률 불출마가 이게 반격의 어떤 실마리가 되려면 자,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 정도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코멘트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잖아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미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게 나왔어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렇죠. 이 수준으로 안 됩니다. 해야겠죠? 네. 할까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하면 저는 한심 반격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나는 불출마도 했고 정치적 책임을 다했으니 난 할 말 계속 하겠다. 네, 난 비대위원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노무현 재단도 공격하고 정의기억연대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내부 총질 한 번 정도 해도 된다. 여기서 내부 총질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네네. 언어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로 얘기하면 네네네. 내부 총질 한번 내부에 총 한 번 쏴도 되지. 네. 지금 쏴도 되지. 네. 한번 쏠게. 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한심 반격이고. 한심 반격 한 가지 정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요거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 7일 날 요거 나오면은 네. 분명히 국민 눈높이 안 맞을 거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네. 요거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진짜 요게 아니려면 요거 열리면은 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공천이요, 공천. 공천에서 네. 지금 윤심 공천이 아니고 한심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심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누가 공천 받으면 한심 공천입니까? 불분명하죠, 사실.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윤심 공천은 또 누가 공천을 못 받으면 윤심 공천이 안 된 겁니까? 그것도 좀 불분명하죠. 그렇죠. 몰라요, 사실. 네. 공천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그게 윤심 공천이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대립구도면 이명박 사람하고 박근혜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재호 공천 받으면 그게 박근혜 공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박 공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친이 공천이고 네. 이재호가 공천을 못 받으면은 친이계가 학살된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 경우는 한동훈 사람하고 윤석열 사람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네, 불분명하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가령 우리 저기 누굽니까? 해운대 감 나가는 주진우 선생, 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었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서초 을입니까 갑입니까 거기는 이원모 비서관, 인사비서관. 네,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비교적 가깝겠죠.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하고는 엄청 가까운 거고, 그렇죠? 네. 뭐 이원모 인사비서관 지난번에 막 얘기 나왔지만 대통령이 결혼도 시켜주고
좀 너무한가 이거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공천을 못 받으면은 뭐 한심의 반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윤심을 등에 업은 분들이니까 공천을 못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이분들 만약에 못 받으면은 제가 한심의 반격 인정해 줍니다. 네. 한동훈 후보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천 안 줄까 이거? 그리고 이분들이 경선을 하거나 그래야 될 건데 야 이거 쉽지 않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장성철 평론가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산 수영구에서 장해찬 전 최고가 공천 받는지를 봐라. 장해찬 전 최고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야 그거는 한심의 반격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버렸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윤심이 덜 질렸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 네. 그래서 바로미터는 주진우 의원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잘리면 이런 분들이 잘리면 우리는 확인 가능할 것이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요? 지금 한동훈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한동훈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한 거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한 거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역시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불이익을 보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된 거여서 일단 오늘 빨간불이 켜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무 적극적으로 막 던진다. 이거 길게 설명 안 하고 잠깐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서울시 김포구 만드는 거랑 경기 남북도 분도 이런 게 한꺼번에 가능하다고 한다. 한겨레가 사설도 썼습니다. 구리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거 다 서울 시켜주면은 경기 남북도를 분리했을 때 경기 북도에 누가 남는 거냐? 연천. 네? 의정부랑 고양시만 합니까? 의정부 고양만 하고 경기 북도 끝납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걸 다 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포시를 서울시로 만드는 거는 이미 매화꽃이 필 때쯤이면 가능하다고 3일날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그건 물 건너갔다. 왜냐면 총선전 일정 기간 전에 주민투표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미 10일 날이 그 데드라인인데 이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물 건너갔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빨간불이다. 그런 거 다 언론이 지금 지적하는데 막 던지지 마라.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일단 무슨 불입니까? 오늘 빨간불 될 뻔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을 뻔하다가 노란불 됐다. 자, 그래도 어쨌든 건져 올려진 이유 뭡니까? 병리평 회기했으면 내일 한겨레 사설 볼만했을 겁니다. 뭐 준연동형 갔다 그래도. 준연동형으로 간다. 준연동으로 간다. 근데 이게 사실 4년 전에는 준연동형까지 합의를 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가 를 도입하면서 꼼수다,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무슨 민주진보 대연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년 전에도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하는 입장에서 이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진 거죠. 한 번 했으니까 위성정당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이번에도 하는 게 마치 디폴트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병리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퇴행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던 상황에 그래도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준연동형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그거 준연동형은 했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병리평으로 간다는 게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로 병리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로 이것도 뭐 우리 김준희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민주당이 근 20년간 이게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 20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이다 책을 봐도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독일식이라는 게 연동형이잖아요. 권역별을 넣어도 예를 들면 최 뭐라고 하는 분은 권역별도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역별을 넣어도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연동형이 입장이라고 했지 권역별 병리평이 권역별 병리평이 입장이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병리평을 얘기하면서 권역별을 집어넣어가지고 권역별도 장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장난이죠. 병리평이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이 병리평으로 갔을 때 지금 한국 정치에 좋은 게 뭐냐? 한국 정치에 좋은 게 뭐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그냥 그게 민주당이 좋습니다. 실리적으로 유리하다. 네, 민주당이 실리적으로 유리하다밖에 없지. 그러면 이건 명분을 지금까지 못 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병립형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빨간불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됐으니까. 준연동형으로 됐으니까 기본은 어쨌든 지금 한 거여서 이제 노란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만 남은 거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뭡니까? 통합 비례정당이요? 네, 통합비례정당. 통합형 비례정당? 네, 민주진보 대연합. 네. 이걸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걸 또 뭐라고 이제 부연을 했냐면 준위성정당이라고 그랬어요. 네. 위성정당과 준위성정당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이 차이가? 네. 준위성정당. 네. 네, 위성정당의 준 하나 보죠. 네. 김준 위성정당 이런 건가? 네. 네. 뭐 김일과 김준일의 차이인가? 어쨌든 네. 제가 뭐 남의 이름 갖고 말장난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김준완과 김완 아닙니다. 아이씨. 근데 아무튼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거꾸로 얘기해서 병립형으로 애초에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은 뭘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의석수죠 결국엔. 네? 의석수라고 보세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라고 봅니까? 의석수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위성정당 하면은 병립형으로 아니, 하는 그 거나 의석수에 대한 어떤 장악력. 뭐 비슷한 얘기예요. 네. 예. 그 어차피 위성정당 하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총수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표 공천이 되느냐. 그렇죠? 네. 병립형으로 갔을 때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부 공천을 누가 하느냐? 어쨌든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성정당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지는 장담을 못 합니다. 지금 상황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의석을 열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상 뭐 조금 주긴 했는데 기본소득당에도 주고 뭐 시대전환에도 주고 조금 나눠주긴 했지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공천을 사실상 민주당이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시민사회에 대한 리더십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정도로 어쨌든 구심력과 장악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면 이재명 표 공천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연동형으로 와가지고 요거를 잃게 되는데 대신에 만약에 시민사회에서 리더십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그러면 돌아오더라도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오더라도 이 구조에서 시민사회 리더십이 강력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봤던 것처럼 이 통합형 비례 정당에서도 이재명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준위성정당이 아니고 아마 그냥 위성정당일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약합니다. 옛날 같지 않죠. 야당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상당 부분 그게 뭐 때문이든 간에 시민사회의 역량의 약화이든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시민사회의 단결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와해됐어요. 상당히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 선거제도 관련돼서 쭉 예를 들면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연대연합전선을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전까지는 이전 국면에 많이 흩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낮춰진 상태, 더군다나 이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하된 상태에서 요걸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병립형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준연동형으로 다시 해야 되니까 요게 저하된 상황에서 이거를 100%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만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용해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랑 이제 물밀 협상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심은 녹색정의당이 됐죠. 녹색정의당이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이냐인데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밑에서 이미 협상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농성을 차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이 녹색정의당은 어떤 노선에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제가 모르죠. 네, 알 수가 없지만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자 노선으로 간다. 지난번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하기가. 네, 근데 뭐 지난번과는 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준위성 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랄까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던. 그러니까 뭐 용해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고 진보당도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뭐 왜 있죠. 시민사회에서도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정의당에서 나온 일부 세력이 그렇죠. 또 예. 그런 의사를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라는 분들 중에 또 지금 모임을 꾸려가지고 하고 요거를 있습니다. 강력하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민주당은 그분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꾸릴 거냐에 대해서 협의를 들어가야 될 건데 이분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통합형 비례정당에서 이 비례대표 명부 구성을 어느 한 정파가 반 이상 구성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 정도는 나눠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정당에. 지금 뭐 의석수로 놓고 보면 한 18에서 20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녹색 정의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구성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몇 개나 갖고 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그렇게 일단은 예상하는데 요즘에 정의당은 너무 어렵고 너무 그 어려운 집안이 되면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은 조금 어렵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3지대는 무슨 불입니까? 제3지대 빨간 불이죠. 빨간 불이다. 보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뭐 다른 불을 붙이기가 어렵죠. 네. 자, 대표적으로 어려운 딱 정리해 주시죠. 두 갈식으로. 이거 다 자기들끼리 개박살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왜 조홍천 이현우 의원은 왜 빠진 겁니까? 한번 데려와가지고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왜 그러는지.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합니까? 야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낙연. 네. 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미래 대연합? 미래 대연합. 비명 3인방. 근데 이제 비명 1인 체제가 돼버려. 그렇죠. 네.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네. 이렇게 있는 여기는 이제 합당한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칭 개혁 미래당을 하기로 하고 개미당. 하기로 하고 추진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이제 이석현 부의장 전 이석현이라는 분이 우리는 그냥 우리만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창당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가칭 개혁미래당 아직 창당하기 전 단계에서 가칭이니까 우리끼리만 하기로 했고 그 이름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다시 이제 그 글을 지웠습니다. 그 글을 지우고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조율했어. 같이 그래도 창당하기로 했어. 그랬는데 같이 창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름은 여전히 새로운 미래야. 새로운 미래고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공동 대표를 한대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이름 갖고 싸웁니까 다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새로운 이낙연 쪽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당명이라든가 이 당명 어디 갔냐? 당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원 당규라든가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장한 바는 다 새로운 미래로 흡수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와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겠죠. 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각자의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은 무조건 세 명이 뭉쳐 있을 때 그 위력이 최대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현역 의원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죠. 현역 세 명이 있다가 최대의 자산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는 현역 세 명이 지금 확보됐다. 현금 동원력이 무조건 현역 세 명이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쪽은 뭐냐면 우리는 현역은 없지만 내가 이낙연이다. 그리고 내가
도지사도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대선 후보도 해봤고 내가 창당 못할 것 같냐? 나 전국 조직 굴리면 굴린다. 창당을 막 하는 거야. 창당할 수 있지 않냐? 봐라. 창당했다. 해볼래?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요 3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랑 해야 되냐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랑 해야 되고 이준석 쪽은 이름을 왜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냐 기분이 나쁘냐라고 했지만 왜 개혁을 뺏어가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개혁미래당이라고 한 이유는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합치고 싶어서 그래요. 네? 내가 우리 아들 이름 김투로 한 거는 김완희하고 좀 어떻게 관계를 풀어보려고 김완, 김투, 김쓰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김완희는 왜 내 이름 따라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됐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이해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뭐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좀 외로워져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무슨 소리냐? 일단은 우리끼리 뭉치고 여기까지 합치는 이 비명 상인방은 요 세 명 가지고 이 3명의 자산을 가지고 요걸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요거 다 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헤게모니를 가지고 요 3명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앞으로 요 다 묶은 빅텐트 안에서 요 3명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쪽은 야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 민주당 출신들끼리 하나로 일단 뭉쳐봐봐. 중텐트를 치고. 네. 그리고 저쪽은 뭐 저쪽대로 뭉칠 거 아니냐.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렇게 된 다음에 빅텐트도 충분해. 얘기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놓고 요 3명 죽으나 사나 뭉쳐 있어야 무조건 말이 되는 요 3명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건데 김종민 의원은 야 그래도 되지 않아? 어차피 나는 내 지역구 나갈 건데 이거 한번 이 지역구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3파전 하면은 3파전이나 뭐 몇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미래 달고 나가시면 뭐 당선될 수 있는 구도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는 것이고 요분들은 이낙연 신당 소속의 우리 요 3명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빅텐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견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의 보도 이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요 문제다.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요 3명이 이제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최대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향력이 상실된 겁니다. 영향력 상실이다. 네, 이분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지율이 결국 중요할 텐데 개혁신당으로 바꾸고 나서 이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도 3%대로 주저앉았고 이 이낙연 당도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뭐 당명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 7, 8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이게 뒤로 갈수록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3지대의 공간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이제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으려면은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덩치를 불리고 그 덩치를 불린 안에서 뭔가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하는 무슨 이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기본적으로 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 때 뭐 제3지대라고 해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저분들이 해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별다른 이제 이외에 이준석표 공약 외에는 이준석표 논란의 공약 외에는 별다른 이제는 어떤 그 이슈 메이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죠.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부디 끝났어요? 초록불을 받는 계속 해보죠. 어디 정치 세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하죠. 왜 끝냅니까 이거? 시종 오늘 정말 기네요. 네. 시종 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이 없다. 맞다.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 대본을 이렇게 써주고 다음 주에 방송이 없다고 하면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요.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다음 주에 월요일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